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똑똑한 형 팀장입니다. 저는 1년에 200여 개의 기업을 자문해온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엄청난 세액공제,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설립 안 한 대표님들께서 이거를 왜 꼭 하셔야 되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컨설턴트들 만나다 보면은 연구소 설립하셨어요. 연구소 왜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지 가장 큰 혜택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조업체들 미팅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대표님들께 제조업 하시면서 연구하실 부분들 많으실 텐데 연구소 왜 안 하셨어요? 하시면은 좀 번거로워서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좀 강조해서 왜 연구소 하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가장 큰 혜택 첫 번째는 인건비 세액 공제입니다. 인건비 세액 공제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인력, 연구원이죠. 연구원의 연봉의 25%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연구원이 예를 들면은 4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어요. 그럼 4천만 원의 연봉의 25%는 1천만 원이죠? 그러면 1천만 원을 바로 법인세에서 감면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냐면,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한 1억 정도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세율 하면은 9% 정도죠. 1억 정도 남아서 뭐 전후로 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법인세가. 그럼 우리 1천만 원 바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연구소가 있고 연구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1천만 원을 그냥 바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영원의 법인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 감면하려고 우리 노력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구소만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혜택이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4천만 원을 예로 들었지만 최근에 제가 연구소를 설립해서 3분의 연구 인력을 넣어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총 아낄 수 있는 법인세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소세도 이렇게 바로 감면받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한도가 3,500까지는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법인세가 5천만 원, 1억이 나올 것 같아. 근데 마침 우리 연구 인력에 해당되는 인력들이 꽤 많네 하면 연구소에 다 집어넣으면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원금, 정부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때 점점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술이 좋은지에 대한 점수 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어떤 기술을 연구할 때 연구소가 있는 거랑 없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연구소가 있으면은 더 높은 가점을 받고 정부 무상지원금도 가점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지만 정책 자금 자체도 가점을 받아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혹시 연구소 인원이 아니었다가 세금 낼 때 갑자기 연구소 쪽으로 파견해서 좀 편법스럽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연구 인력이 연구소에 포함된 시점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면은 2024년에 낼 세금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한 달 정도 인력이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세액 감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예 직원에서 연구원으로 좀 바뀌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기업부설 연구소 왜 설립을 안 할까요? 첫 번째는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연구 인력이겠죠. 그래서 연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연구 인력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과 계열을 나오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이 있어야 연구 인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4년제 아니고 2년 전문대학교 나오시고 경력이 있으셔도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경력이 좀 더 오래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경우에도,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이 세부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로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연구 인력이 확보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연구소를 못 세우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4년제의 이과 계열을
계열에 직원이 들어왔다 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연구소는 세우셔야 됩니다. 연구소가 이과 계열의 분들을 찾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세액을 좀 감면받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디자인 쪽으로 관련한 업무가 우리 회사 내에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과 계열을 나오지 않은 4년제여도 충분히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있으면 그때는 디자인 연구소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거는 물리적인 연구 공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연구 공간 필요하다고 하면은 갑자기 대표님들이 뭐야 새로 임대해야 돼? 아니면 내 방이라도 내어줘야 돼? 이런 좀 부담감 느끼실 때가 있는데요. 연구소 말고 이제 1인인 연구 전담 개발 부서 같은 경우는 파티션만으로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을 따로 내어주거나 아니면은 새로 임대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규격에 맞게 파티션을 세우면은 연구소로 인정이 됩니다. 왜 파티션을 세워야 되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던 분이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업무 자체가 혼재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는 좀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왜 기업 부서 연구소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만 들으셔도 이거 정말 좋은데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 사실 드시죠. 그러면은 연구소를 세울 때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 문의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은 대표님들은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금에 대해서 지식을 좀 더 쌓고 싶다 하시면 다른 저희 채널 영상들 한 2-3개 정도 보시면은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형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